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경매 탈탈탈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는 특히 이제 아파트 시장 매매가는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전세가는 여전히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일반 매매로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시장의 동향은 더욱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라고 치면 시세보다 한 20% 정도 저렴하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가격에 대한 리스크는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은 서울에서 한 번 유찰된 아파트 물건 6건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설명을 잘 듣고 필터링 잘 해보시고 괜찮다라고 한다면 임장, 따라서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 후에 적절한 가격에 입찰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서울, 한 번 유찰된 아파트 6건.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성비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성비, 시세랑 최저가랑 비교한 다음에 권리상의 문제가 없고 물건상의 하자가 없다면 적절한 가격에 입찰해보는 것은 좋다. 다만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시세랑 비슷하게 낙찰을 받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것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 있겠다. 투자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싸게 시세보다 10% 또는 20% 이상 싸게 산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을 투자할 때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중에 여기 보시면 광역 급행 철도망과 중심지 체계를 연계한 광역 대도시권. 이 지도에서 보면 가장 핵심은 누가 뭐래도 트라이앵글, 강남, 여의도 영등포, 서울 도심, 광화문과 종로 이런 데를 이야기하겠죠. 그중에서도 핵심은 용산. 이러한 부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가격이 비싸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이 조금 덜 비싼 곳, 그리고 좀 더 싼 곳을 원한다고 한다면 가령 고양, 김포, 인천, 부천, 시흥, 광명,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의정부 등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자금 플러스 대출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다만 빚이 너무 많은 것은 불편하다. 마지막으로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중 여기 보면 4대 혁신축 중심지와 산업 거점 연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일단 서울은 크게 4개의 축이 있네요. 창동, 상계, 광운대, 홍릉, 청량리, 왕십리, 성수, 청년 첨단 혁신축, 바이오 의료, ICT, 그 다음에 수서, 문정, 삼성, 양재, 미래 융합 혁신축, AI, R&D, 로봇, MIC,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서울역, 용산, 여의도 영등포, 구로, 가산, 쥐밸리, 국제경쟁 혁신축, 역사 금융 업무, 핀테크, 마지막으로 상암 수색에서 마곡 김포공항, 감성문화 혁신축, 방송문화 미디어 R&D 이런 내용들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최근에 뭐 저희 1년 투자 클럽반 또 다른 수강생들과 다녀온 곳 중에 가장 매력적인 곳들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마곡, 상암 수색, 용산, 창동상계, 광운대, 청량리, 왕십리, 성수 다 다녀왔네요. 그 다음에 오히려 수서, 문정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자, 그러면 오늘 서울 한 번 유찰된 아파트 6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아파트는요. 서대문구 남가자동 아파트입니다. 서대문구 남가자동 아파트. 서대문구는 관할법원이 서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2타경 2243 물건 번호 1번. 서대문구 남가자동의 DMC 파크뷰 자이 11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 면적이 33평형, 전용은 25.7, 대지권은 반절이 넘어가니까 보통 깔끔해 보이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13억 8천, 두 번 떨어진 8억 8,320만 원은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입찰 보증금은 누구나 다 똑같이 최저가의 10%, 청구 금액은 새마을금고가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약 2억 원 정도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다.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니까 등기부의 빚은 약 11억 9,580만 원 정도. 이 아파트에 관심 있다면 3월 12일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5호선 애호계에게 있죠? 입찰에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17년산. 그러면 7년 차. 거의 신축이죠? 28층 중에 11층. 좋고, 전용 25 좋고, 대지권 13.6 보통.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다. 통상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자, 위치는 경의중앙선 가자역에서 도보로 뭐 이 정도면은 한 3, 4분 거리. 대단지의 브랜드. 공원도 좋고 초등학교도 품고 있어서 상당히 선호도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도 멀지 않아서 좋아 보인다.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로 끝내도 되겠죠?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8년 1월 24일자 근저당권. 특별히 코멘트가 없다는 것은 떠안을 임차인 없고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인다. 직접 현장에 임장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두 번째 아파트는요. 성동구 하왕십리동 아파트입니다. 하왕십리동 아파트, 성동구는 관할법원이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타경 54631, 물건번호 1번, 한신무학아파트 7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직접 다녀왔는데 엘리베이터가 뻥 뚫려 있어가지고 밖에 전경은 상당히 잘 보이더라라고 하는 점. 한번 타본 이유는 한강이 보일까, 보이지 않을까? 한강은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 아파트는 전용이 30.69, 대지권이 15.31이니까 일반 아파트들보다는 대지권이 조금 부족하다, 타이트하다. 감정평가 금액은 12억 9천, 두 번 떨어진 8억 2,560만 원은 직관적으로 싸 보이고요.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청구 금액은 한 5억 정도 받을 게 있어서 경매 신청했다는 얘기고, 등기부의 비세 합계액은 약 11억 원을 넘어가고 있다. 담보 가치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관심 있다면 3월 11일 입찰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부지방법원은 8호선 문정역에 있다. 자, 이 아파트는 89년산. 그러면은 거의 35년 재건축을 해야 되겠죠? 15층 중에 7층. 좋고 전용 28.57. 지하실 건물도 좀 주고요. 대지권.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 1월 10일자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한다.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체납관리비가 약 912만 원 정도. 원칙적으로 낙찰자는 3년치 공용 부분만 떠안는다. 참고하기 바라고요. 낙찰을 받는다면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위치는 2호선 상왕십역에서 도보로 한 3, 4분 거리. 지대가 상당히 높고 녹지 비율이 좋아서 괜찮다라고 하는 점. 초등학교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왕십역이 멀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좋아 보인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9년 1월 10일자 근저당권. 전입신고가 빠르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봤더니 여기 전입신고된 박모 씨는 채무자, 안모 씨의 배우자다라고 하는 점. 자, 더불어서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아파트는요. 도봉구 쌍문동의 아파트입니다. 쌍문동의 아파트. 도봉구는 관할법원이 북부지방법원입니다. 2022타경 4670 물건번호 1번 쌍문동의 성원아파트 5층에 위치한 아파트 31평형인데 전용 25 대지권이 일반 아파트보다는 좀 부족한 편이죠. 어쨌거나 감정평가 금액이 5억 8,100 두 번 떨어진 3억 7,100은 와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인다. 서울의 평당 1,000만 원 조금 넘는 거잖아요. 청구 금액은 4억 2,800 등기채권액은 5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점. 관심 있다면 3월 5일 날 서울 북부지방법원 1호선 도봉역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점. 자, 이 아파트는 1989년산. 아까 이런 아파트가 있었죠? 35년 차. 네, 재건축 이야기 나와야 될 것 같고 15층 중에 5층은 좋고 전용 25, 대지권 11.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역시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고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한다. 자, 위치는 여기에 있는 거고요. 역세권이라고 하긴 좀 약간 애매하죠, 여러분. 아마도 쌍문역이나 창동역에서 마을버스를 좀 이용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우이신설선 여기에서 또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될 것 같다.
추후에 또 지하철이 뭐 이렇게 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주위가 아파트 벨트이기 때문에 추후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20년 7월 6일자 근저당권. 역시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다는 것은 낙찰자가 떠안을 임차인이 없고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 없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네 번째 아파트는요. 강서구 염창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염창동의 아파트. 강서구는 관할법원이 남부지방법원 2022 타경 4349 물건번호 1번. 염창동의 한마음 삼성 아파트 14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 면적은 32평형, 전용은 25.67. 대지권은 좀 부족한 편인 거죠. 일반 아파트보다는. 아무튼 감정 평가 금액은 9억 8,600. 두 번 떨어진 6억 3,104만 원은 직관적으로 엄청 싸 보인다. 등기 채권액은 9억 4,900. 담보 가치는 거의 상실했다라고 하는 점. 이 아파트 관심 있다면 3월 7일 날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5호선 목동역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1995년산 거의 30년 되어 가고 있고요. 여러분 이제 30년이 되면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만 뭐 30년이 됐다고 곧바로 뭐 재건축 쫙 진행하지는 않고요. 15층 중에 14층 좋고 전용 25 대지권은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11월 28일자 근저당권. 역시 조사된 임차 내역 없어서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위치는 여기에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여기도 있고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 그다음에 이제 근처에 증미산이 있고요. 한강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 없으니까 법률상 문제가 없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아파트는 노원구 공릉동의 아파트입니다. 공릉동의 아파트, 노원구는 관할법원이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3 타경 102182 물건번호 1번 공릉동의 공릉 322차 아파트 3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 면적 23평형, 전용 16.56, 대지권은 좀 부족하다. 감정가는 5억 3천, 두 번 떨어진 3억 3,920만 원을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시세는 현장 가서 체크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관심 있다면 3월 7일 날 역시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북부지방법원 1호선 도봉역 근처에 있다.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보존 등기가 2004년산. 그러면 20년 됐죠? 쏘쏘. 자, 18층 중에 3층. 뭐 나쁘지 않고요. 전용 16.56, 대지권 7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고려저축은행의 근저당권. 낙찰받으면 모두 소멸하고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위치는 여기. 단지는 좀 작아 보이고요. 7호선 공릉역에서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화랑대 6호선 화랑대역에서도 마을버스 조금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뭐 위치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여섯 번째 마지막 아파트는요. 도봉구 도봉동의 아파트입니다. 도봉동의 아파트. 도봉구는 관할법원이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3 타경 102755 물건번호 1번.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레미안 도봉아파트 12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 면적은 23평형. 전용은 17.92. 감정가 6억 6,500. 두 번 유찰된 4억 2,560만 원은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등기 채권액이 7억 원인 거니까 담보 가치는 없고 경매가 취소되기도 쉽진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찰 예정일은 3월 7일. 역시 관심 있다면 1호선 도봉역 북부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17층 중에 12층. 괜찮죠? 전용 17.92, 대지권 9.85, 보통.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어서 특별히 떠안은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1호선 도봉역에서 그냥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아파트네요. 지상철이기 때문에 요 라인보다는 차라리 요 라인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도 좋아서 뷰는 좋아 보이고 자, 도봉역에서 3번 출구 앞에 곧바로 여러분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있다. 입찰장은 여기에 있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체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의 광고 하나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월 28일 1년 투자클럽반 강의를 진행합니다. 1년 투자클럽반은 경매를 위주로 MPL, 온비드 공매, 세관 공매, 법률 상식까지 강의 기간 1년 동안 매주 수요일 원칙적으로 1, 3주는 임장, 2, 4주는 학원에서 이론 강의. 기회가 된다면 함께하기를 기대하고요. 자세한 강의 광고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번 유찰된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 6건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2번 유찰된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 가서 지역 분석, 물건 분석. 그래서 권리상의 문제 없고 물건상의 하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한 20% 이상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물건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또 그렇게 받는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항상 스스로가 이런 내용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자생력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도 보다 유용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경매, 탈탈탈